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서입니다. CCC 전임 간사가 23살밖에 안 된 여대생인 CCC 순장을 추행했다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읽으면 이렇습니다. 방송 편의상 가해자를 CCC 간사로 피해자를 23살 여대생 순장으로 호칭하겠습니다. CCC 간사가 동아시아 선교 준비로 합숙을 하던 23살 여대생 순장에게 간사 집에 가서 챙길 것이 있으니 같이 가달라 라고 하여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거실에 이불을 깔고 23살 여대생 순장을 눕도록 한 뒤 너 남자친구랑 할 때 어떻게 했냐? 나도 한 번만 해보자 라고 말하며 23살 여대생 순장 몸 위에 올라타고 쉽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CCC 간사는 단기 선교를 하러 간 중국 심양 호텔에서 23살 여대생 순장을 불러 돈 계산을 시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장부를 작성 중이던 23살 여대생 순장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하고 당황한 23살 여대생 순장의 하의를 벗긴 뒤 같은 호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23살 여대생 순장의 음부에 CCC 간사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CCC 간사는 중국 단기 선교 중에 23살 여대생 순장이 혼자 있을 때 고생 많다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23살 여대생 순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CCC 간사가 성기를 삽입하고 체내에 사정을 하여 사후 피임을 위해 산부인과에 갔다는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23살 여대생 순장이 처녀의 신분으로 전임 간사에게 추행을 당해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사후 피임 처치를 받았다는 것인데 치료비는 피해자인 23살 여대생 순장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추행을 저지른 CCC 전임 간사가 유부남이라는 것입니다. CCC 간사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양인 23살 여대생 순장을 아이와 아내가 없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역인 중국 단기 선교에 가서 단기 선교팀이 호텔에 묵었고 방마다 2명씩 배정받아 잠을 잤다고 합니다. 23살 여대생 순장이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서 2024년 11월 20일 유죄 판결로 마치게 되었고 CCC 전임 간사의 죄가 징역 2년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제가 당했던 2차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라며 입장문을 내셨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해자인 CCC 간사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또 다른 간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당연히 CCC 간사님이죠. 그리고 그 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입니다.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 피해자인 이 자매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CCC의 다른 피해자의 친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CC 활동을 하던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있잖아요.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은 얼마나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친구가 나도 정말 숨기고 싶은 이런 사건을 알게 되니까 참 이게 참 마음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CCC 간사님,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그냥 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막 사건을 전달을 했는데 피해자는 친구가 이 사건에 대해 알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 이유는 친구가 CCC에 헌신하면서 쌓았던 좋은 기억들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자 친구에게 피해자의 사건을 전달한 목사이자 CCC 간사인 그분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친구에게 이 사건을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요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피해자 아영이가 예전에도 남자와 성관계 했던 것을 알고 있느냐? 피해자 아영이가 예전에도 남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을 떡하니 그냥 이 친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또한 간사는 피해 여성에게 너가 예전에 남자랑 관계가 없던 애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그런데 너는 예전에도 남자랑 관계가 있었던 애다. 네가 어떤 앤지 내가 예전부터 알기 때문에 나는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다시 너가 예전에 남자랑 관계가 없던 애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그런데 너는 예전에도 남자랑 관계가 있었던 애다. 네가 어떤 앤지 내가 예전부터 알기 때문에 나는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나하고 CCC 간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피해자는 CCC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CCC에서 저 말고도 다른 성범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C에서 저 말고도 다른 성범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CCC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우지 않는다면
또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문 발표하셨습니다. 또 피해자는 그간 겪은 일에 대해 가해자의 아내도 CCC 간사입니다. 즉 가해자도 CCC 전임 간사, 그리고 가해자의 아내가 있잖아요. 사모님. 이 사모님도 CCC 간사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동기 간사를 비롯해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인 여대생에 대해 악의적으로 얘기하며 탄원서를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다. CCC 내부에서 두 사람이 썸을 탄 거다.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더라. 즉 피해자에 대한 모함이 CCC 안에서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간사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셀은 에벤에셀의 준말인 듯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가해자는 돕는데도 받았습니다. 그간. 그런데 피해자는 그간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왜요? 가해자가 어쨌든 대형 선교단체인 CCC의 간사다라는 것이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피해자는 대형 선교단체의 CCC죠. 간사에게 당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CCC 내부에서는 아까 소개드린 그런 이상한 말들이 퍼져서 정말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화면 보시듯 CCC에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물었으나 CCC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 사건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이나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소회가 있습니다. 기사 봅니다. 2018년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여기가 CCC죠. 서울 지부가 서울 부암동 CCC 본부에서 염화섭 원장 수동연세형병원 강연을 연다. 그런데 이 강의가 너무나 어이없게 당시 취소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친동성애 진영에서 제가 CCC 본부에서 강의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CCC는 스스로 영적 야성이 있다고 자랑하는 곳입니다만 제가 경험한 CCC는 친동성애 진영의 대수롭지 않은 공격에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CCC가 영적 야성을 회복하여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설날을 기대하며 그간 제가 경험했던 이 CCC 강연이 너무나 반동성애 진영의 별거 아닌 공격이 확 그냥 취소돼 버리는 이런 일들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7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지난 7년의 시간을 뒤돌아 볼 때에 CCC가 동성애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이 사건을 보니까 CCC가 밑바닥부터 다시 영성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대 선교단체 CCC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그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 여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